네, 오늘은 니시무라 가스미의 설득의 프레임이 바뀌는 논리사고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술. 두 번째, 중복과 누락을 없애는 프레임. 세 번째, 정보를 나누고 정리하는 프레임. 네 번째, 원인을 밝히는 능력이 높아지는 프레임. 다섯 번째, 습관적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프레임. 여섯 번째, 공감을 얻는 대화의 프레임. 일곱 번째, 합리적인 업무를 위한 프레임. 여덟 번째, 신뢰를 쌓는 비즈니스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술. 논리는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요청할 때 필수적이죠.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원만한 비즈니스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내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를 논의할 때, 거래처와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받을 때, 팀 내 업무 분배 또는 지시를 할 때 등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치에 맞는 생각, 즉 논리적인 생각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득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기술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 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가설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론이 또는 주장이 무엇인지 하나로 요약해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나 논거 등이 뒷받침이 된다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복과 누락을 없애는 프레임.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중복과 누락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제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서가 아닌 조금 멀리서 보는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조금 멀리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수평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수평적으로 문제의 전체를 파악한 뒤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목적은 하나여야 하고 그를 위한 수단이 무수히 많이 따를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수직적으로 생각해서 내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류 회사의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를 하나의 목적이라 삼는다면 어떤 주류를 연구하여 생산하고 어느 소비자를 타겟팅하여서 어떤 마케팅을 사용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하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누락되는 사항도 없어야겠죠.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미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정보를 나누고 정리하는 프레임. 앞서 말한 미시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독립관계와 종속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하죠. 서로의 관계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종속관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증가와 재료비 절감은 종속관계가 됩니다. 종속관계의 경우엔 대소관계와 인과관계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정보의 관계를 제대로 구분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로직 트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또는 목표를 왼쪽에 두고 시작해서 종속관계와 대소관계를 오른쪽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 누락을 예방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을 밝히는 능력이 높아지는 프레임.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인 것이어야 하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나타난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문제를 미시하게 나누어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사항들을 수치화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적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프레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 사고를 피하는 것이죠. 습관적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 환경의 변화는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집중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지난 성공 경험을 토대로만 타인을 설득시키려 한다면 근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번째, 공감을 얻는 대화의 프레임.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방적인 프레젠테이션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두 방식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방적이건 쌍방향적 소통이건 듣고 말하는 이의 입장이 같은 선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자 혼자서 전문 용어 또는 약어를 남발하는 것은 듣는 이의 이해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악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는 7과 3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7가지 내외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숫자는 3가지이고요. 그래서 요약은 3가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필요한 요소는 앞서 보여드렸던 주장, 데이터, 논거입니다. 주장을 꼭대기에 두고 논거와 데이터를 하단에 둡니다. 논거와 데이터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완벽한 구조가 됩니다. 7번째, 합리적인 업무를 위한 프레임. 합리적인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업무에 할당된 시간과 제한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가 없을 때보다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땐 여러 대체 방안을 염두에 두고 최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 대체 방안을 내놓은 뒤 각 방안들을 정량평가하여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때 정량평가 외에도 정성평가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수합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상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신뢰를 쌓는 비즈니스 프레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잘 공유한다면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하는 자세까지 보인다면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신뢰를 주는 사람은 보통 정리정돈이 항상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정돈 시 4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리기, 모으기, 둘 곳 정하기, 유지하기.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모아서 둘 곳을 정해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 4가지 단계를 정기적으로 반복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업무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그 방법, 지난번 그 일 등의 지칭하는 바가 모호한 지시어는 지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오해를 줄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업무 지시는 명쾌할수록 좋습니다. 명쾌한 전달을 위해서는 도해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자만 나열된 보고서보다는 도해와 그래프로 요약된 자료가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력을 높여줍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좀 더 복잡해지는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본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논리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논리사고는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기술입니다. 논리사고의 응용 범위를 넓혀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습관을 얻기를 바랍니다.